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순간들 있으셨나요? 운동을 해도 금방 지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차게 느끼는 변화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 안에서 혈액 흐름을 조절하는 판막 기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의 활동 능력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심장 판막 치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 판막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재웅, 강윤진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최재웅입니다. 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강윤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환자분들께서 심장 판막 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셔도 실제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료 현장에서 단순히 체력 저하나 노화로 생각했다가 검사를 통해 판막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심장은 이제 판막 기능이 저하되면 판막이 좁아지거나 역류하는 현상에 의해 심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없고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느낌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는 친구분들과 등산을 하는데 남들보다 빠르게 숨이 찬다거나 예전에는 산책을 즐기시던 분이 최근에는 가까운 마트에 다녀와도 숨이 차는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또 어떤 환자들은 숨이 차다기보다 전반적인 체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 활동 후 회복이 느려지는 변화로 이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환자분들은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거나 이전보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것이 훨씬 힘들어졌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결국 심장 판막 질환은 심장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일상생활의 기능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활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생활 속 불편함이 커지는 것은 환자의 삶의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막 치료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치료 목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네, 과거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치료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치료 계획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 이후 환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심장 판막의 치료 목적은 이제 크게 두 가지에 이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얘기 나왔던 환자분의 생명 유지입니다. 실제 판막 질환이 매우 심한 경우 환자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판막 질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심장 판막 질환이 심한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많은 경우 환자분들은 증상이 호전되거나 더 이상의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심장 판막 치료는 여전히 큰 수술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 치료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과거에는 가슴을 열고 판막을 교체하는 개용 수술이 표준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판막의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최소 침습 수술이나 경피적 시술과 같은 다양한 치료 접근이 활용되고 있어 환자에게 맞는 전략을 더 폭넓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여러 검사를 통해 지금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한지를 자세히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질병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심장의 병이 심해지기 전에 빠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한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인데요. 심장 판막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인공 판막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 판막은 크게 기계 판막과 조직 판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계판막은 연필심이나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인 탄소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가공해서 만든 특수 소재로 제작되어 구조적으로 높은 내구성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우리 몸에서 외부 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에 혈전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의 꾸준한 복용이 필요합니다. 조직 판막은 동물 조직 등을 기반으로 제작된 판막으로 우리 몸에서 자기 조직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혈전의 발생의 위험이 없어서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조직의 재질이나 판막의 종류에 따라 내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동물의 조직에도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기계 판막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연령과 기대 수명, 향후 치료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기계 판막을 선택했을 때 환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계판막은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출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게 되면 코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생길 수 있고 위장관 출혈 등 출혈과 관련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과치료나 내시경,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출혈 위험을 고려해 사전에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일반적으로는 3일 정도는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는 생활관리입니다. 기계판막을 삽입하게 될 경우 항응고제로 와파린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타민 K 섭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식단 조절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혈액 응고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판막의 소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계 판막의 종류, 환자의 체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계 판막이 열리고 닫힐 때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적응하시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수면이나 일상생활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임신 계획입니다. 복용하는 항응고제 중의 일부는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막 선택 시에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 심장내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현재의 진료 지침을 요약한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진료 지침을 보면 대동맥 판막의 경우 기계 판막은 50세 또는 60세 미만에서 사용이 권장되고 있고 승모 판막의 경우는 65세 미만에서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조직 판막과 기계 판막의 선택은 재수술 또는 시술의 위험을 감수하느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지만 적응하고 더 오래 쓸 가능성이 높은 판막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젊은 환자에서는 기계 판막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고 고령의 환자에서는 조직 판막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공 판막은 각각의 특성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연령, 전반적인 건강 상태, 생활 방식,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심장판막 질환 치료에서는 수술과 시술 기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치료 환경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실제 치료 전략이나 치료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는 판막 치료를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치료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삶의 단계에 따라 치료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치료 전략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뿐 아니라 향후 치료 가능성, 기대 수명,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 판막 선택을 논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 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의 상태나 해부학적 조건에 따라 가슴을 다시 열지 않는 방식으로 치료 옵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다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판막 안에 새로운 판막을 삽입하는 치료 옵션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치료 옵션은 조직 판막을 이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치료 접근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접근은 환자의 수술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향후 재치료 과정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첫 치료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대 수명이 길어진 환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치료 이후의 활동 수준 유지와 삶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의 판막 치료는 현재 치료 결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추가 치료 가능성까지 고려한 장기 치료 전략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계 판막과 조직 판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두 판막 모두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판막의 경우 새로운 조직 처리 기술을 도입한 제품들이 장기간 내구성 추적 관찰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판막의 사용 기한을 더 길게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계 판막의 경우는 와파린이 아닌 다른 항응구제 사용을 통해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해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분 역시 환자분들께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심장 판막 치료는 한 번 수술하고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삶의 단계에 맞춰 어떤 치료 전략이 더 적합한지를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치료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판막 치료는 언제 수술하느냐에 더해서 치료 이후 어떤 삶을 이어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치료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환자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언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환자분들께서 이런 궁금증 이야기하실 때 의료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네, 단순히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판막 상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심장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이 실제로 얼마나 불편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술을 권하여도 많은 경우 고령의 환자분들은 수술의 위험성을 걱정하셔서 치료를 미루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1년에서 2년 뒤 결국 숨찬 증상이 더 심해지셔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미루고 수술을 다시 시행하게 되면 치료의 위험도가 처음에 비교하여 무척 높아지게 되고 회복하는 과정 또한 길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등 여러 전문 분야 의료진이 함께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다학제 협진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환자 맞춤 치료가 강조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오늘 내용을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게 OX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변화는 심장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심장 판막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순환 효율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공 판막은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인공 판막은 기계 판막과 조직 판막으로 나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인공 판막의 선택은 나이만으로 결정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연령에 따른 전반적인 건강 상태 변화나 약물 관리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치료 전략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심장 판막 치료는 한 번 치료하면 이후 관리가 필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근 판막 치료는 향후 추가 치료 가능성까지 고려해 계획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료 목표 역시 기능 유지와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장 판막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삶의 과정에 맞추어 다양한 치료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은 갑자기 나타나기보다 일상 속의 작은 변화로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피로해지거나 활동 후 숨이 차는 변화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로 여기지 말고 심장 건강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지속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